자, 교재는 942페이지 위증과 증거인멸죄입니다. 자, 1번 올해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 1번에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죠. 나중에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유죄는 성립합니다. 자, 2번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분리가 되었을 때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허위로 진술했다면 당연히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자, 증거란 뭐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 범죄,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 자, 동그라미 1번. 자, 그 밑에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 모두 다 포함됩니다. 증거 속에. 않는다 틀렸죠. 이 3번 판례 출제 잘 돼요. 4번 갑니다. 자,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위증을 하면 당연히 위증죄가 성립하는데 끊고 타인을 교사했다면 교사죄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진술함이 없이 단지 기재된 내용이 사실입니다.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다면 약간 일부 허위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위증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맞습니다. 자,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분리가 되었을 때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증인이 안 되는데 분리가 되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증인 적격이 있습니다. 틀렸네요. 같은 신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최초의 한 선서 이력을 유지시키겠죠. 자, 그랬다면 한 개의 위증죄만이 됩니다. 자, 당사자는 증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 주체가 될 수가 없고요. 3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 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죠. 일사부질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재판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헛소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허위 진술을 하면 그 즉시 위증죄는 기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증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했다면 위증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타인을 교사했다면 교사범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틀렸습니다. 요증 사실이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거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 위증이 되는데 증명을 요하는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된다는 말은 틀린 거죠.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데 증언 거부권을 고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장애를 초래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장애 초래란 말이 이 증언 거부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자 무식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증언 거부권 고집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냐? 당연히 고집하지 못했으니까 몰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묵비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번. 자, 민사소송 절차에서 증인 출석하여 선고한 피고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집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 할 때 이것은 위증죄가 됩니다. 형사소송과는 다르죠. 민사소송 절차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증언 거부권 고집받지 않더라도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형사와는 좀 달라요. 자, 3번. 증거에는 성립 여부, 경중에 정상을 참작하는 사유 모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당연히 증거 유지가 안 되죠. 이런 것을 뒷받침하게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언 주체, 위증죄의 주체가 안 돼요. 증인 적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분리가 되면 그때는 증인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주관설이죠. 그래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평가라든지 의견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사실이 될 수가 없고, 자, 그럼 이때 여기도 평가죠. 평가, 견해 이런 것은 역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증죄가 되려면 기억에 반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위증이 되는 것이지 평가, 의견, 평가, 견해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위증이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거죠. 위증인지 아닌지는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서 종합해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자, 문제 4번, 5번. 자, 증인의 증언은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개의 증인신문 절차에 있어서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종료가 되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자, 기수가 된 이후에 그런 말입니다. 기수가 된 이후에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서 종전 신문 절차에서 한 진술을 철회 시정하였다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된 이후니까요. 이때는 필요적 감면이 됩니다. 감면 사유가 된다. 그런데 위증죄가 부정된다? 틀렸습니다. 위증죄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기수가 되어서 끝났고요. 기수가 된 이후에 종전 신문 절차의 철회를 시정한다면 이때 바로 필요적 감면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기수가 되고 그 후에 종전 신문 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한다면 그때는 153조가 말하고 있는 형의 감면 사유다. 필요적 감면이다. 이런 말입니다. 기수가 된 이후니까요. 만약에 그 전에 했다면 그때는 위증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전이냐 후냐를 알아두셔야 돼요. 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자, 일체 자료 말하고요. 그래서 성립 여부라든지 정상 인정하는 도움이 될 자료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않는다 틀렸습니다. 위조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말하죠. 그래서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증명 등에 아무런 허위 사실이 없다면 증거 위조가 되지 않죠.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이제 위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허위 사실을 하는 것은 증거 위조죄에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사실만 갖고는 안 돼요. 자, 4번. 자, 권한 유무라든지 내용의 진실성은 여기에 좌우되지 않죠. 자, 5번에서 장차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장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증거 위조는 성립을 하게 됩니다. 9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사실에 관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위증이 되는 겁니다. 끊고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평가라든지 의견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로 볼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도 평가죠. 평가, 의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증거를 인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일단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안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역시 이것도 자신을 위하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니은과 똑같이 추가 안 됩니다. 허위 사실 확인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위조죄가 안 되죠. 요것만 제출하는 것만 갖고서는 안 된다. 자, 허위로 진술한 것과 허위 진술이 담긴 내용 등을 녹취록, 녹음 파일 등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는 것은 증거 위조가 되죠. 됩니다. X. 자,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 자, 기억입니다. 자, 증거 위조죄의 증거에는 자, 범죄나 징계사 부의 성립 여부 그리고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전부 다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증거가 될 자료를 인력했다면 증거 위조가 되지 않고 공동으로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은 총론 시간에 배우죠. 뭐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없는 을에게 위증을 했다. 위증을 교사했다. 자, 그랬을 때 31조 1항이 33조 단서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신분에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맞습니까? 앞뒤가 바뀌었죠. 31조 1항이 33조 단서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33조 단서가 31조 1항이 우선해서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이 틀렸고 그래서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자보다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그래서 다 맞는데 요 앞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앞뒤가. 자, 디귿번. 자기 자신 무고는 무고죄가 안 되죠. 자, 따라서 공모하여 했다 하더라도 역시 자기 무고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공모했다 할지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9번.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4번. 기억입니다. 당사자는 주체가 안 된다 했고 동그라미. 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진술하지 않고 단지 기재된 내용이 사실입니다. 라고만 얘기했다면 일부 허위가 있다라도 위증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대로 증인신문제가 종료가 되었다면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철회 시정하였다면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죠. 빠꾸 후진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기수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같은 신급에서 유지가 되었다면 한 개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위증죄가 된다. 동그라미. 10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자, 위증죄와 모해위증죄, 특히 모해위증죄 단서가 적용되죠. 그래서 단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이 경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위증죄와 무고죄는 허위 개념이 달라요. 위증죄는 주관설, 무고죄는 객관설. 틀렸습니다. 자, 진술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 사실에 관한 것인지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것은 증거 위조가 안 되죠. X. 그러니까 증거 위조가 되려면 증거 자체를 위조를 해야 돼요. 근데 증거 자체를 위조했다는 말이 유형적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형적 방법이거든요. 무형이기 때문에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 미음분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뭐나 했거든요. 자, 이건 어디가 틀렸을까요? 친족 또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증거인멸죄를 범했을 때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데 가만히 보면 요 가족이란 말이 틀렸어요. 요 가족 대신에 동거 가족이 들어와야 됩니다. 동거 가족.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이 3번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신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위증죄가 안 되죠. 자, 모의 목적은 허위 진술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면 충분합니다.
결과 발생까지 필요하지 않죠. 추상적 위헌범위이기 때문에. 장차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고될 경우라 할지라도 증거 위조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 문서를 작성 일자를 사후에 소급 작성하는 것은 뭐가 된다? 증거 위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위조가 된다는 것입니다.